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만난다. 우리 기말고사가 이제 끝나는 와중에 있고, 와중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나? 소용돌이 와짜인데 전란의 와중, 기말고사라는 큰 전쟁을 치르고 재학생들은 이제 수시에 신경을 써야 될 거고, N수생들은 이제 반수생들도 결합을 해서 나름대로 복습은 착실하게 했을 겁니다. 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1등급은 뭐 기본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1등급 이꼴 100점이니까 요게 이 난도 조절에 실패한 시험이었다. 작년 9월 평가원 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수능 가서 엄청나게 어려워져 버렸던 사례가 있으니까 하여간 6월하고 9월하고 11월 본수능 3번 중에 한 번은 어려웠다라는 게 지금 역대 수능 평가원의 역사적인 기록이야. 그래서 6월을 너무 쉽게 내버렸기 때문에 9월이 아주 어려워지고 6월, 9월 중간으로 수능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9월도 만약 쉽다면 이제 수능 가서 또 뒤통수가 나오겠죠. 쉽든 어렵든 우리 학생들은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이 자세로 찾아주기 바란다. 1506 평가원은 어쨌거나 A는 98. 요것도 2점. 한 문제는 어려워질 거야. B형은 작년 수능이 91점이었으니까 9월에 어렵고 수능 때 중간 뭐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 뜻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 9월하고 수능은 다 6월보다는 아주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70%가 반영되는 수톡 인수 수완 이 전체 교재에 대해서 변형 문제 우리가 풀었습니다. 미리 이춘풍전은 인수 비형 교재 이것도 뭐 여성 영웅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박시전 마찬가지야. 인터넷 수능 비형이다. 박시전은 2002년 9월 평가원하고 2009 수능에 2번이나 나왔던 작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2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3번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편하다. 여성 영웅 그게 이제 6월 평가원 때는 홍계월전이 나왔죠. 1506 평가원 A형에서 2번째로 어려웠던 홍계월전이 A형에 나왔었다. 전후치전은 0709 평가원 B형 쪽은 오히려 평가원을 활용했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3번씩 나온 거 또는 한 번만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 수능 완성에 창성감이록이 들어있는데 그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작품이 돼버렸어요. 2003년 수능에 나와서 학생들 괴롭혔는데 수능 완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성감이록이. 그래서 수능 마인드 세우기부터 기본을 다지고 거기서 다루었으니까 진행을 해주는 게 좋다. 자, 6번 이춘풍전 6번 어렵다. 중요한 선택지가 있어요. 7번도 좀 어렵고 8번도 어렵다. 9번도 이게 파악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바뀌고 10번도 어렵습니다. 이 춘풍전. 수특에는 이제 춘풍의 처 이런 희곡 이 춘풍전을 변형시킨 극문학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둘 것. 자, 제시문을 한번 가보자. 이때 사또 평양 비장에게 회계 비장을 겸하고 여기까지 한번 끊어준다. 자, 사또는 말은 뭐해? 평양비장, 회계비장에게 겸하고 회계비장을 겸하였습니다. 사또가 분부를 했습니다. 추월을 잡아들이라고 분부를 한 거죠. 그리고 사또께서 돈 5천냥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구 명령이라 거역할까? 서리법이죠. 서술자 개입입니다. 누구 명령이라 거역하겠느냐? 서술자 개입. 성화같이 재촉하여 수일 내에 받아가니 춘풍이 비장덕에 돈 받아 실어놓고 갓 만건 의복 칠해하여 은한줌만 높이 타고 경성을 올라와서 평양에서 서울로 오는 것도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한다. 왜? 이 수도가 서울이다 보니까 저 북쪽에 있는 지역도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간다. 상경한다라고 얘기를 해. 신어주든 개성이든 평양이든 전부 다 상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갓 만건 의복 칠해하여 은한줌만 높이 타고자 양반 계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춘풍은 주인공이긴 한데 부정적인 인물이니까 세모꼴로 표시를 하자. 그리고 이제 춘풍의 아내가 주인공이야. 여기서는 이제 비장이 춘풍의 아내죠. 자, 이웃에 살던 이웃집에 살던 이 사또에게 공을 들여서 사또가 평안감사로 발령받았을 때
춘풍의 아내가 평양비장, 회계비장 이것을 겸했습니다. 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 있다. 경성을 올라와서 제 집을 찾아가니 이때 춘풍의 처, 동그라미를 쳐야 돼. 춘풍의 아내가 비장으로 변신했다라는 건 제시문 맨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EBS에 있는 작품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줄거리는 다 정리가 되었고 또 매년 EBS에 실리는 작품이 계속해서 실리니까 이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자, 이때 사또는 마름모를 해준다. 평양비장은 회계비장이다. 추월은 역삼각형을 해. 자, 춘풍이 추월에게 완전 당해서 가산을 탕진했죠. 추월을 잡아들여 돈 5천냥 바치라고 하시니 누구 명령이라고 거역하겠느냐. 사또의 명령입니다. 자, 거기 사또가 분부를 한 거야. 분부를 해서 추월을 잡아들였고 사또가 돈을 5천냥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의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그 7번 문제, 두 번째 문제에 이해를 돕기 위해 비장이 직접 추월이를 신문하는 장면을 먼저 제시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직접 추월이를 신문하는 장면 요게 제시문에 안 나옵니다. 사또가 신문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잡아들이는 것까지는 이제 평양비장, 회계비장 분부를 내린 건 사또야. 그리고 추월을 잡아들여서 돈 5천냥을 바치라고 하신 건 사또로 봐야 된다. 따라서 뉘영이라고 거역할까? 자, 사또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성화같이 재촉하여 수일 내에 받아가니 춘풍이 비장덕에 자 비장덕분으로 돈 받아 실어놓고 갓 만건 의복 치리하여 은한줌만 높이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자기 집을 찾아가니 이때 춘풍의 처. 자, 아내는 먼저 집에 돌아와 있었죠. 문 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소매 잡고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어이 그리 더디던고 장사의 소망 얻어 평안하오시니까. 모른 척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춘풍이 반기면서 그새 잘 있던가. 춘풍이 20바리 돈을 여기저기 버리고 장사에 남긴 듯이 의기양양하니 장사에 남긴 것처럼 의기양양. 자, 지금 춘풍의 아내 덕분에 5천냥을 받은 것인데 허세를 부립니다. 춘풍 아내 거동보소. 이건 판소리 문체야. 춘풍 안에 거동보소. 서술자 개입.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야. 이 경우는 이제 독자와의 거리가 밀착된다. 춘풍 안에 거동보소. 주찬을 소담이 차려놓고 자시오 하니 저 잡놈 거동보소야. 저 잡놈. 잡놈에다가 세목골을 딱 쳐둔다. 없던 교태 지어내어 제 안에 꾸짖대. 교만한 태도야. 교태는. 지금 기고만장합니다. 돈 5천냥 장사해서 남은 것처럼 기고만장 허세를 부린다. 허장성세. 안주도 좋지 않고 술맛도 무미하다. 평양서는 좋은 안주로 매일 장취하여 입맛이 높았으니 평양으로 다시 가고 싶다. 아무래도 못 있겠다. 자, 이게 이제 허장성세 허세 부리는 이 춘풍이야. 젓가락을 그릇에 던져받고 고기도 씹어 뱉어버리며 하는 말이 평양 일색 추월이와 좋은 안주 호강으로 지냈더니 집에 오니 온갖 것이 다 어설프다. 호조 돈이나 다 갚고 약간 전량을 수세하여 전주인에게 환전 붙이고 평양으로 내려가서 작은 집과 한 가지로 음식을 먹으리라. 작은 집 추월이야. 역삼각형을 하고 작은 집은 이제 씨앗이라고 한다. 소실, 첩실이라고 해. 작은 집하고 동의어. 그런데 이제 작은 집을 연적이라고 해서는 안 돼. 이 삼각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추월하고 춘풍의 아내하고 이 춘풍을 사이에 두고 연적 관계인 것은 아니고 씨앗, 첩실, 소실이죠. 그 거동은 차마 못 볼러라. 자, 기역 부분이야. 서술자가 분명히 개입을 했습니다. 눈 뜨고 못 봐주겠다라는 거죠. 못 부린 게. 자, 허세 부리고 기고만장해서 그 거동은 차마 못 보겠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차마 못 볼 정도의 허세 부리는 행동이 무엇이냐?
라는 게 이제 8번 문제가 되는 거야. 8번 문제가 된다. 춘풍안의 거동보소. 자, 춘풍안의 거동보소. 춘풍안에는 동그라미 저잡놈 거동보소. 그러니까 서술자가 지금 이 춘풍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춘풍의 처는 춘풍안의 거동보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저잡놈 거동보소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자, 서술자 입장에서 아주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이 춘풍을 바라보고 있다. 춘풍을 속이려고 상을 물려놓고 황혼시에 밖에 나가 비장복색 다시 하고, 자, 비장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오동 수복 화관죽을 한 발이나 삐쳐물고 대문 안에 들어가서 기침하고, 춘풍아 왔느냐? 춘풍이 자세히 보니 평양서 돈 받아주던 회계비장이라. 춘풍이 완급하여 버선발로 뛰어내달아 땅에 엎드려 여쭈되, 소인이 오늘 와서 날이 저물어 명일의 댁 문화에 문안코자 하옵더니 나으리 먼저 행차하옵시니 황공만만하외다. 내 마침 이리 지나가다가 너 왔단 말 듣고 내 집에 잠깐 들렀노라. 방 안에 들어가니 춘풍이 아무리 제 안방인들 어찌 들어갈까? 문 밖에 섰노라니자. 평생의 은인이죠, 이 비장이. 그러니까 이 춘풍이 함부로 못하는 거야. 춘풍아 들어와서 말이나 하여라. 나으리 좌정하신 데를 감히 들어가 오리까? 잔말 말고 들어오라. 춘풍이 마지못하여 들어오니 비장이 가로되, 그때 추월이에게 돈을 진작 받았느냐? 나으리 덕택에 즉시 받았나이다. 못 받을 돈 5천냥을 일조에 하루아침에 다 받았사오니 그 덕택이 태산같사이다. 자, 비굴합니다. 그때 맞던 매가 아프더냐? 자, 매 맞는 것도 꺼내고 있죠. 소인에게 그런 매는 상의로 소이다. 어찌 아프다 하리까? 자, 매까지 맞았네요. 내 집에 술이 있느냐? 춘풍이 일어서서 주안을 들이거늘 비장이 꾸짖어 말하되, 내 아내는 어디 가고 내 계집은 어디 가고 내게 일을 시키느냐? 내 계집 불러 술 준비 못 시킬까? 자, 아내는 지금 비장인데 혼을 내기 위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 춘풍이. 춘풍이 완급하여 아무리 찾은들 있을 소냐? 들며 날며 찾아도 없어 제 손수 거행하니 한두 잔 먹은 후에 취담으로 하는 말이, 내 평양에서 추월의 집 사환할 때 형용도 참혹하고 거지 중에 상거지더라. 추월의 하인이 되어서 봉두난발 헛누더기 간발버선이 어떻더냐? 자, 춘풍이 부끄럽죠. 과거를 지금 끄집어대고 있으니까. 제 계집이 제 아내가 문 밖에서 엿듣는가 민망하건만은 저 집에 돌아올 때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아내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온 상태야. 비장이 하는 말을 제가 어찌 막을 쏜가? 좌불안석 하는 꼴은 혼자 보기 아깝더라. 쭉 밑줄 서술자 개입이야. 판소리계 문체로,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 문체로 진행되고 있다. 좌불안석은 딱 네모칸을 쳐둔다. 자, 서술자가 혼자 보기 아깝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장이 말합니다. 밤이 깊었으니 내 집에서 자고 가리라. 자, 그리고 이제 니은이 빈칸 추론 생략되었습니다. 내 집에서 자고 가리라. 관망 탄건 벗어놓고 우옷을 훨훨 벗은 후 일어서니 완연한 제 아내라. 춘풍이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분명한 제 아내로구나. 자, 니은 부분은 이제 독백 형식으로 드러낸 부분이야. 그 9번 문제인데 요거 의외로 많이 틀려. 의외로 많이 틀린다. 소설 앞뒤를 고려해서 정확하게 걸러내야 돼. 일치 불일치를 정확하게 걸러내야 된다. 춘풍이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분명한 제 계집이라. 춘풍이 어이없이 아무 말 없이 앉았으니 춘풍호 쳐 달려들며, 여보소 아직도 나를 모르시오? 춘풍이 그제서야 아주 깨닫고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마주 잡고, 이것이 웬일인가? 평양회계 비장으로서 지금 아내 될 줄, 내 아내 될 줄 어이 알리. 이것이 생신가 꿈인가 태중인가? 귀신이 내 눈을 어리어 이러한가? 자, 놀람이 아주 컸다. 자, 8번 답 5번의 근거가 이거야. 8번에
5번 A, B, C, D, E에서 E는 반가움과 기쁨의 표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지금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고동은 차마 못 볼 정도다. 지금 아내한테는 기고만장 허세 부렸었는데 비장한테는 쩔쩔매죠. 매도 맞았다는 과거 사건, 평양에서의 사건이 쭉 나와. 너 저기 추월이네 집 머슴할 때 아주 거지꼴이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아내가 알까 봐서 너무 겁을 내고 있잖아 지금 이춘풍이. 비굴한 장면이야. 그래서 8번에 5번은 A, B, C, D에서 이는 반가움과 기쁨의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그리고 B, C, D 2, 3, 4를 묶어. 굉장히 비굴하죠. B, C, D. 비장이 나타나서 평양의 일을 꺼내니까 아주 비굴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A 부분은 이제 완전 허세를 부립니다. 이미 춘풍이 아내는 다 알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이 춘풍이 말한 것은 좋은 안주로 매일 취하면서 입맛이 높았고 아주 호강했다. 그런데 비장이 알기로는 아주 거짓골로 참혹하게 보냈었다 라는 내용이야. 자, 눈 뜨고 차마 못 볼 장면. B, C, D하고 A하고, A는 이 춘풍의 주장인데 허세를 부리는 거고, 실제로 허세 부리는 거고, 춘풍의 아내 비장은 B, C, D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춘풍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은 반가움과 기쁨의 표현인 5번이 답이 된다라고 딱 정리를 해준다. 자, 8번에 1번 A 허풍을 떨고 거드름을 피운다. B, C, D 비장 앞에서 쩔쩔매면서 비굴하게 행동한다. 5번이 답. 비장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서 반가움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자, A, B, C, D 다음 하며 파경이 부합하여, 자, 깨진 거울이 다시 일치되었다. 부합하여 원한금 침해 구정을 다시 이루어서, 옛날 예정을 다시 이루어서 은근한 정이 비할 데 없더라. 자, 미성년자 금지구역 이렇게 적어두고 행복한 결말 부분이야. 이 부분은 행복한 결말 부분이다. 해피엔딩입니다. 6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다. 자, 주제 정리에도 허위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 비판과 진취적인 적극적인 여성상 제시. 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성이 전면에 나서서. 그래서 여성의식 성장이 반영된 소설이야. 여성의식의 성장. 조선 후기다. 자, 남성이 자기 문제를 해결을 못해. 그게 이제 홍계월전. 이번 글에서 1406 6월 평가원 여성 영웅이 등장하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박시전이야. 작년에 여러분들 B형 학생들 숙향전이 작년에 3번째 출제가 된 거야. 숙향전이. 그게 2003년 6월 평가원 제시문하고 2분의 1이 겹쳐요. 그래서 2006년 9월 평가원, 2003년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숙향전이 수능에도 나왔는데 박시전 역시 2번이나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제 가능하다. 관동별곡도 3번째 나왔고 숙향전도 3번째 나왔다. 그래서 박시전이 3번 나온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참고로 적어놔. 2015 B형의 관동별곡 그리고 숙향전 333 클럽이라고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관동별곡 숙향전이 3번씩이나 출제가 됐다. 박시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여기 이제 이춘풍전도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어쨌거나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다. 여성의식 성장하고 관련이 돼. 그게 이제 서동지전, A형 학생들은 서동지전 그리고 장기전 역시 다 여성의식 성장이 반영된 소설들이야. 홍계월전은 그래서 결국 나왔습니다. 1406, 1506 A형의 여성의식 성장. 허위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 비판과 진취적, 적극적인 여성상 제시. 일번 우연적인 사건 전개로.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의 우연적인 사건 전개가 많기는 하지만 제시문에서 찾기는 어렵고 홀연, 문득, 갑자기 이런 구절이 나와주면 돼. 자, 소설 속에서
우연적인 사건 전개 밑줄 긋고 정리해. 호련, 문득, 호련, 문득,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주로 우연적인 사건 전개다. 2번 역순행적 구성은 아닙니다. 순차적 구성이야. 다만 이제 대화 속에서 과거 일어났던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죠. 3번 대화 위주의 서술을 통해 끊어. 매력적인 오답이야. 3번. 대화 위주의 서술을 통해 끊어. 사건 전개 속도가 느려진다. 자, 선택지 자체의 인과성이 맞아. 이게. 요 3번을 조심해야 될 게 3번을 굉장히 조심해 줘야 되는데 매력적인 오답이야. 자, 소설은 서술자의 서술, 텔링하고 묘사, 그리고 대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소설 자체의 제시문은 텔링하고 쇼잉인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으로는 서술자의 텔링, 이건 속도감에, 서사 진행 속도가 빠르다. 요거 이제 생생함에 기여해.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그 정답을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제시문을 봐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요거까지는 이론이야, 이론. 여기서 이제 응용 문제인 거지. 우리가 이론으로 잘 배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대화 중심이네, 대화 위주의 서술이네, 당연히 사건 전개 속도가 느려지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야. 그냥 그건 이론일 뿐인데. 일반적으로는 요 선택지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요 선택지가 맞아.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단 이론 말고 실제로 대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결과 평양에서 과거 사건이 다 나와. 평양에서의 과거 사건이 다 언급이 되고 있죠. 대화 내용을 따져야 돼. 대화 내용. 그러니까 생생함 당연히 있는데, 대화니까 생생함이 있는데 동시에 이 경우에 한해서 플러스 속도감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요게 이제 이론이 아니고 실제 제시문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야. 이런 게 위험한 문제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운 내용 자체로 이 6번을 3번을 답으로 갈 수 있으나 지금 우리가 제시문을 살펴본 결과 대화 맞아. 대화 중심이야. 그런데 그 대화 내용 자체가 전부 다 과거 사건이야. 그러니까 서사 진행 속도도 동시에 빠른 거야. 생생함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제라고. 이거 교육청 문제인데 아주 잘 냈어요. 3번으로 가서 많이 틀립니다. 학생들이. 조교 앞으로 보내. 그 난이도 있는 거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내줘 앞으로. 자, 대화 위주의 서술을 통해 사건 전개 속도가 느려진다.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른 것은 당연히 텔링이니까 이 속도감, 서사 진행 속도 이리 싹 줘. 싹. 그걸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자, 여러분들이 6번은 잘 풀어줬다. 6번.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건 7번하고 10번이다. 7번, 10번을 많이 틀렸다. 별표를 쳐도 7번하고 10번을 많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예측대로 4번. 그 다음에 1, 2번 1, 2, 4 7번, 10번. 근데 이제 재학생들 반에서 조사를 하면 또 여기 6, 7, 8, 9, 10은 다 어려운 문제로 돼버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대화니까 생생함 쪽이야. 속도감보다는. 속도감은 느려. 생생함 이쪽인데 단 대화 내용 평양에서의 과거 사건이 다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동시에 이 소설은 속도감도 높다라는 것을 알아둘 것.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여기하고 여기 두 친구가 유치원 초등학교 동창이야. 자, 유치원 초등학교 동창인데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만난 거야, 둘이. 그래서 이제 반갑잖아. 초등학교 때 앳된 모습도 선하고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해.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 4학년 때의 일, 6학년 때의 일. 갑자기 이사를 가서 헤어졌었어. 근데 이제 대학에서 만났어. 또는
우리 재수학원에서 만난 거지. 그럼 이제 대화 내용이 과거 사건들이 다 드러날 거 아니야. 그러면 생생함도 있지만 속도감도 빠른 거지. 10년 전 일이 쭉쭉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의 시간의 흐름, 요게 이제 속도감과 관련되는 거야. 소설 속에서의 시간의 흐름. 그래서 한 문장을 가지고 벌써 30년 전의 일이다 하면서 30년을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속도감이 엄청 빠른 거지. 여기는 지금 평양에서 과거 사건이 다 나오기 때문에 대화지만 동시에 생생함 플러스 속도감 이렇게 딱 정리해줘.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로 4번 부정적인 인물을 희화화시켜서 희화화해서 극적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춘풍이죠. 우스꽝스럽게 만들죠. 아내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남존여비가 있는 시대 상황이잖아. 아내 앞에서 막 허세 부리고 이러는데 꼬쩔쩔매잖아. 꼼짝 못하고. 4번을 정답으로 할 것. 5. 서술자의 직접적인 개입을. 자, 여기까지 맞죠. 자제했다 X. 독자들의 상상력 자극 X 해.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 많다. 판소리기 소설이라서 그렇다. 6번 답을 4로 하겠습니다. 7번 윗글을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해 세운 계획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춘풍은 상황에 따라 행동이 변하는 허위에 찬 인물로 보이도록 할 거야. 허위에 찬 인물 맞죠? 6번에 4번 부정적 인물이죠. 희화화된 인물이야. 이해를 돕기 위해 비장이 직접 추월이를 신문하는 장면. 요게 이제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의 해석을 잘못했다. 2번을 정답으로 한다. 불일치야. 직접 추월이를 신문하는 장면 X 해줘. 첫 번째 문장 다시 가봐. 이때 사또 평양 비장에게 회계 비장을 겸하고 분부하여. 자, 사또가 분부를 내렸고 추월을 잡아들여. 문장의 주체가 누구야? 사또야. 돈 5천냥 바치라고 하셨다. 누가? 사또가. 이렇게 지금 서술자가 주체 높임 선한 말음이 하시니라고 한 사람은 사또입니다. 왜 그러냐면 춘풍 아내 거동보소하면서 춘풍 아내를 이렇게 주체 높임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서술자가. 자, 거기 하시니의 시 주체 높임 선한 말음이. 주체 높임 선한 말음이야. 사또께서 하셨다. 그 다음에 이춘풍하고 이춘풍 아내는 말을 놓쳐. 서술자가. 누구 명령이라고 거역할까? 자, 그래서 추월이를 신문했다라고 한다면 사또께서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7번에 3번 춘풍의 아내는 재치 있고 대범한 성격을 소유한 인물로 캐릭터를 설정해야겠다. 재치 있습니다. 또 대범한 성격 봤죠. 남장으로. 자, 남자로 변신한 여인이야. 남장 여인이라고. 남자처럼 행동을 해. 그래서 추월이를 잡아들여서 이제 사또 명을 받고 나서 돈을 5천냥 바치라고 사또께서 하셨으니까 성화같이 재촉하여 수일 내에 받아갔다. 거기 성화같이 재촉하셔서 수일 내에 받아가셨다. 이러면 이제 사또가 되겠지만 사또께서 신문하시고 나서 성화같이 재촉하여 수일 내에 받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장의 능력으로 봐줘야 돼. 그래서 춘풍이 비장 덕에 돈 받아 실어놓고야. 그래서 돈을 받으시어 실어 놓으셨다 이렇게 주체 높임으로 안 가잖아. 주체 높임 선언말음이가 있는 분은 유일하게 여기 사또야. 사또. 사또가 신문하셨다라고 봐야 돼. 사또 주체는 딱 그 부분이야. 4. 춘풍이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은 은은한 배경음악으로 분위기를 조성할 거야. 자, 은은한 배경음악일 수밖에 없는 게 맨 마지막 문장. 은근한 정이 비할 데 없더라. 은근한 정이 비할 데 없더라. 은근하다. 그래서 은은한 정으로 가야 돼. 자, 덧붙이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 모처럼 만났잖아, 부부가. 그러니까 격렬한 사랑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 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 금지 구역의 내용이고. 그래서 의외로 4번으로 굉장히 많이 가요. 재학생들 특히. 그래서 내가 자,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이도령이 면회를 가서 이제 둘이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게 격렬한 거야. 격렬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심청이가 눈을 떠서, 아니 신봉사가 눈을 떠서 딸을 만났잖아. 중전마마가 된 딸을. 그때 상봉 시절에 격렬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항상 근거는 제시문에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 은근한 정이 비할 데 없더라 해서
7번에 4번은 맞다. 양심선언에 사러 갔다. 자, 이 덧붙이기가 있는 학생들이야. 적어두었다. 많아요. 조사해보면 금방 나와. 여러분들 7번 많이 틀렸잖아. 자, 거기다 은은한 배경음악 받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사랑은 감옥에서 춘향과 이도령이 상봉할 때 이게 막 부여잡아 꽉 움켜잡고 격렬하게 격하게. 자, 7번에 평양비장이 자신의 아내임을 알고 놀라는 대목에서는 춘풍의 얼굴을 확대 촬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클로즈업이라고 한다. 초점화, 장면 집중, 클로즈업이라고 딱 정리를 해준다. 자, 여러분들은 7번을 많이 틀렸으니까 춘풍이 그제야 아주 깨닫고 깜짝 놀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깨닫고 깜짝 놀랐다. 8번은 1번이 아니라 5로 가야 된다. 9번. 사건의 흐름을 고려할 때 니은에 들어갈 춘풍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저놈의 비장이 혹시 내 마누라가 아닐까? 이건 그 제시문 뒷부분에 근거해서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터무니없는 거죠. 저놈의 비장이 혹시 내 마누라가 아닐까? 자, 니은 이후 소설 뒤를 고려했을 때 완전히 틀린 선택지가 1번인데 2번 비장을 모셔야 하는데 마누라는 어딜 간 거야 도대체? 아내와 만나 회포나 풀려고 했더니 다 틀렸구나. 비장이 우리 집에서 잔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 이놈의 비장이 혹시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틀린 녀석들이 거의 다 3번으로 가. 근거가 뭐냐면 지금 아내한테 허세 부리는 장면인데 그걸 이해 못하고 자, 평양일색 추월이와 좋은 안주 호강으로 지냈다. 작은 집과 한 가지로 평양으로 내려가서 작은 집과 한 가지로 음식을 먹으리라. 이 장면에서 9번에 3번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 이게 이제 순진한 녀석들 얘기고 아내와 만나서 회포나 풀려고 했더니 다 틀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은 왜곡 불일치가 있어요. 완전히 전혀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1번은 왜곡 불일치고 3번은 매력적인 오답인데 부부가 모처럼 해고했으니까 뭐 평양으로 내려간다. 이 부분은 이제 허세 부리는 장면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적어도 허세 부리는 장면이야. 허세 부리는 장면이다. 자, 10번으로 가자. 10번 많이 틀렸는데 그 3번 행복한 결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상세계에 대한 작가의 소망을 X해라. 무릉도원이나 이상사회, 이상세계에 대한 작가의 소망, 무릉도원. 그러니까 율도국이나 홍길동전의 율도국이나 허생전의 빈섬을 떠올려야 돼. 또는 이제 대동세상이라고 해서 남녀평등사회, 남녀평등사회. 따라서 이상세계에 대한 작가의 소망이 틀린 거고 1번 남성 이주의 가부장적 권위의식과 유교적 이념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 자, 남존여비 그리고 부창부수 이런 게 있죠. 조선 후기에 유교적 이념 남존여비 부창부수를 비판하려고 합니다. 비판의 대상이야. 이건 이제 여성의식 성장과 맞물려 있는 거야. 남존여비나 부창부수 비판. 이거는 이제 서동지전, 장기전 이런 데도 다 나오는 주제의식이다. 2번 무능력하고 방탕한 인물을 등장시켜 당대 양반층의 양반 지배층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양반이 자기 문제 해결 못해. 근데 아내가 가서 해결해 줍니다. 아내가 가서 해결을 해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최고운전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어. 최고운전 참고로 적어봐. 최고운전도 남편이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이 가부장 의식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는 거야. 최치원의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냈는데 이 금대지의 아들이라고 해서 섬에다 버립니다. 아들을 쫓아내버렸는데 그 일을 최고원의 어머니가 해결을 해. 그래서 남성들이 분명히 주권을 갖고 있고 실권을 갖고 있지만 자기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고. 그래서 여성들의 도움이 필수야. 그래서 여성의식 성장들이 다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조선 후기 소설의 또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 이외에도 최고운전 이런 데도 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사관학교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3번 행복한 결말로 볼 때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이상세계에 대한 작가의 소망은 X를 하여라. 인과관계가 안 맞습니다. 고전소설은 대부분 행복한 결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부부 사랑, 그런데 이제 남성의 허위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 비판, 충분하게 비판을 한 다음 적극적 진취적 여성상을 제시해서 여성도 능력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 정도. 현실에 순응하기보다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임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 당당하고 현명한 여성 주인공을 등장시킴으로써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번, 5번 묶어서 여성의식 성장이 반영된 소설이다 라고 정리를 해준다. 자, 어쨌거나 7번하고 10번 문맥, 제시문에 근거해서 정확히 풀어줄 것. 자, 4번을 참 많이 틀리는데 이게 이제 판타지 소설하고 과장법하고 네. 자, 박시전으로 가도록 하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조그만하게 별표 쳐. 그리고 네 번째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박시전 하여간 이게 출제 가능성이 이춘풍전보다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박시전도 여성의식 성장하고 직결돼. 요거는 이제 작년대로 따라간다면 자, 네 번째 문제가 판타지 문학.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하자. 판타지 문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판타지 문학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온갖 초자연적인 존재나 불가사의한 현상을 다룹니다. 자, 비현실적인 요소, 전기적 요소 이렇게 딱 적어줘. 전기적 요소라고 딱 적어준다. 전기적 요소야. 기괴한 장면도 세모꼴 쳐봐. 기괴한 장면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애초에 판타지는 넓게는 자연주의에 반하는 온갖 종류의 문학을 포괄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어 문학의 장르가 세분화됨에 따라 그러한 작품들 중에서 전율적이고 기괴한 내용을 담은 전율적이고 기괴하다도 세모꼴쳐. 그런 작품, 과학이론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에 의한 작품, 그리고 현실과 전혀 다른 가공의 신화적 세계를 무대로 한 작품으로 차차 의미가 한정되었습니다. 3번과 5번 사이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린다. 주체적인 여성상, 여기다 채봉감별곡도 하나 넣어준다. 같이 채봉감별곡도 주체적인 여성상이 나와. 채봉감별곡 꽤 많아. 조선 후기에. 심지어 조선 후기 가서 용부가 우부가도 이렇게 여성의식 성장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용부가다. 용부가 요게 수능 완성에 있어. 용부가 들어갔습니다. 용부가 무능한 양반 비판 뭐 이런 소설들은 양반전에도 있고 많죠. 자, 제시문을 가서 읽어가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조그만한 별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가 아주 많이 틀린 거다. 조선 인조 때다. 이시백은, 자, 박씨가 주인공이니까 박씨 동그라미 치고 이시백은 하트를 해준다. 박씨의 남편입니다. 이시백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문무를 겸비하여 명망을 조야에 떨친다. 시백은 자라서 박처사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요게 공고수능 제시문 장면이야. 공고수능 어려웠어요. 박시전 공고수능 장면이고 혼인하기 직전까지의 장면. 그러나 시백은 신부의 용모가 천하의 박색임을 알고 실망하여 박씨와 대면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박씨는 후원에 피와 당을 짓고 소일합니다. 자, 화를 피하는 집이야. 이후 박씨가 허물을 벗고 절대가인이 되자 자, 변신 모티프죠. 미녀와 야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 변신 모티프. 성형수술 개념이 있었던 모양이야. 자, 허물을 벗고 절대 가인으로 변했습니다. 시백은 크게 기뻐합니다.
이때 중국의 용골대 형제의 세목을 쳐라 10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자, 이시백은 이제 박씨의 남편인데 여자의 현숙한 덕보다 미색을 추구하는 평범한 인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박씨는 박처사의 둘째 딸인데 박색이었으나 때가 되어서 천하일색으로 변신을 하고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용골대 형제를 굴복시키는 등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골대 부하에게 명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그 4번 선택지 복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화약이 터지는 소리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고 불이 사면으로 일어나며 불꽃이 충천하니 박씨 부인이 계화에게 명하여 자, 계화를 내목한 친다. 부적을 던지고 왼손에 붉은 부채를 들고 오른손에 흰 부채를 들고 오색실을 메어 화염 중에 던지니 문득 피와 덩으로부터 대풍이 일어나며 자, 전기적 요소죠. 전기적 요소야. 도리어 오랑캐 진중으로 불길이 들이치며 오랑캐 병사들이 그 중에 들어 천지를 분변치 못하며 불에 타 죽는 자가 부지기수라. 전기적 요소야. 골대 크게 놀라 급히 퇴진하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여 가로되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나온 후 사람을 죽이지 않고 대포 소리만으로 조선을 도모하였으나 자, 그러니까 용골대도 사람을 많이 안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와서 여자를 만나 불쌍한 동생을 죽이고 자, 역삼각형의 동생은 용울대 뭐 이렇게 용울대야. 용골대의 동생 용울대. 동생을 죽였다. 이건 이제 역사적 사실과 다른 장면이다. 허구적인 요소야. 무슨 면목으로 임금과 귀비를 배우리요. 통곡함을 맞이 아니하거늘 여러 장수들이 좋은 말로 권유하며 왈. 아무리 하여도 그 여자에게는 복수할 수는 없사오니 태군하느니만 갖지 못하다. 여기 장면까지가 2002년 9월 평가원하고 일부 겹치는 장면이야. 0209 평가원과 일부 겹친다. 자, 2009 수능과 겹치는 장면은 줄거리에 있고 2002년 9월 평가원과 일부 겹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 여자에게 복수할 수는 없사오니 퇴군하느니만 갖지 못하다. 자, 첫 번째 문제 그 4번 선택지를 보면 용골대는 울대가 박씨 부인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를 다짐하였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고 왕비와 세자, 대군과 장한 물색을 거두어 행군하니 백성의 울음소리 산천이 움직이더라. 자, 이거는 이제 과장법이야. 과장법이야. 나라가 망하니 나라가 멸망하니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산천도 슬피 운다. 이런 표현은 과장법으로 있습니다. 감정이입으로도 있고. 과장법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때 박씨 부인이 계화로 하여금 적진을 대하여 크게 외쳐 왈. 무지한 오랑캐놈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왕은 우리를 모르고 너 같은 구상요취. 자, 애송이를 보냈다. 구상요취.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녀석. 구상요취. 젖비린내가 아직 나는 녀석을 보내어 조선을 침략하니 국군이 불행하여 패망은 당하였거니와. 자, 이건 운명론적 태도야. 우리 국군이 불행하여 패망하였다. 디귿에다가는 과장법이라고 적고 하늘도 땅도 산천 초목도 슬피 운다. 구상유치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난다는 뜻. 자, 말이나 행동이 유치한 인물이야. 무슨 연고로 우리나라 인물을 거두어 가려 하느냐. 만일 왕비를 모셔갈 뜻을 두면 너희들을 몰살할 것이니 목숨을 돌보아라. 자, 왕비 별표처. 요거 이제 호언장담한 거야. 왕비를 모셔갈 뜻을 두면 너희들을 몰살할 것이니 목숨을 돌보아라 하거늘 오랑캐 장수가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말. 자, 용골대야. 세목골 계속 쳐두면 돼. 너희 말이 가장 호락호락하도다. 가소롭구나. 우리 이미 조선왕의 항복 문서를 받았으니. 자, 요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합니다. 조선왕의 항복 문서를 받았으니
데려가기와 아니 데려가기는 우리 손바닥에 달렸으니 그런 구차한 말은 하지 말라. 역시 호언장담을 하고 있죠. 하며 업신여기고 욕보이거늘 개화가 일러왈 너희들이 한결같이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니 나의 제주를 구경하라 하고 말을 마친 후에 무슨 치는 주문을 외더니 문득 공중으로 두 줄 무지개가 일어나며 우박이 담아 붙듯이 오며. 자, 전기적 요소죠. 니은하고 리을을 연결해 전기적 요소야. 비현실적인 요소. 순식간에 급한 비와 눈보람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장수와 군사들의 말발굽이 얼음에 붙어 떨어지지 아니하여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지라. 오랑캐 장수가 세목을 치고 그때 서야 깨달아 가로되 당초에 귀비가 분부하시되 조선에 신인이 있을 것이니 부디 20에게 후원을 범치 말라 하시거늘 우리 일찍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한순간의 분함을 생각하여. 자, 첫 번째 문제 3번 4번 선택지 관련이야. 한순간의 분함을 생각하여 귀비의 부탁을 잊고 이곳에 와서 도리어 화를 당해 10만 대병을 다 죽일 뿐이라. 울 때도 죄 없이 죽고 무슨 면목으로 귀비를 베리요. 우리 이러한 일을 당하였으니 부인에게 비는 이만 갖지 못하도다 하고 오랑캐 장수 등이 갑옷을 벗어 안장에 걸고 손을 묶어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죄를 청하여 가로되 소장이 천하에 횡행하고 조선까지 나왔으되 무릎을 한번 꿇은 바 없더니 부인 장막 아래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하며 머리 조아려 애걸하고 또 빌어 가로되 왕비는 아니 모셔가리이다. 소장 등으로 길을 열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무수히 애걸하거늘. 자, 정신적인 보상 부분이야. 병자호란은 패배한 전쟁인데 승전처럼 바꿔놨죠. 이건 임진록도 그렇고 임경업전, 박시전도 마찬가지다. 부인이 그제야 주렴을 걷고 나오며 크게 꾸짖어왈 너희들을 자 씨도 없이 몰살하자 하였더니 발본세권하려 하였으나 내 사람의 목숨을 살해함이 좋아 아니하기로 10분 용서한다. 내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말며 너희들이 부득이 세자 대구를 모셔간다 하니 그도 또한 천의를 따라 거역하지 못하거니와 부디 조심하여 모셔가라. 역사적 사실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생명 존중 사상과 역사적 사실성, 운명론적 태도 이런 게 바탕에 깔려 있다. 나는 앉아서 아는 일이 있으니 내 신장과 갑병을 모아 너희들을 다 죽이고 나도 북경에 들어가 국왕을 사로잡아 분을 풀고 무죄한 백성을 남기지 아니리니 내 말을 거역지 말고 명심하라. 자, 박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한데 골때 다시 애걸왈 소장의 아우의 머리를 내어주시면 부인 덕택으로 고국에 돌아가겠나이다. 부인이 크게 웃으며 왈 옛날 조양자는 지백의 머리를 오칠하여 술잔을 만들어 원수를 갚았으니 나도 옛날 일을 생각하여 울대머리를 오칠하여 밑줄 남한산성에서 패한 분을 만분의 1이나 풀리라. 만분의 1이나 풀리라. 좀 기괴한 내용이야. 비음은 사람의 머리를 오칠하여 술잔을 만들어서 원수를 갚았다. 요거 춘추 전국시대 때 있었던 일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괴한 내용이죠. 사람의 해골을 오칠을 해서 술잔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술을 먹으면서 원수를 갚는 것을 꿈꾸는 내용이니까. 너의 정성은 지극하나 각기 그 임금 섬기기는 일반이라. 아무리 해결하여도 그는 못하리라. 자, 머리를 돌려줄 수는 없다. 골때 이 말을 듣고 분한 마음이 충천하나 울 때의 머리만 보고 크게 울따름이요 할 수 없이 하직하고 행군하려 하니 부인이 다시 일러왈 행군하되 의주로 행하여 임경업 장군을 보고 가라. 골때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모르고 마음속으로 자 생각하되 자 임경업 장군은 조선의 충신이다. 우리가 조선 임금의 항복 문서를 받았으니 서로 만남이 좋다 하고 다시 하직하고 세자대군과 장안 물색을 데리고 의주로 갈 때 잡혀가는 부인들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왈 박부인은 무슨 복으로 환을 면하고 재앙을 면하고 고국에 편안히 있고 우리는 무슨 죄로 만리타국 청나라에 잡혀가는고 이제 가면 언제 어느 때에 고국 산천을 다시 볼고 조국을 떠나는 안타까움이다.
하며 통곡하는 자가 무수하더라. 부인이 개화로 하여금 외쳐가로되 인간고락은 사람의 상사라. 자, 상사 늘 있는 일이다. 너무 슬퍼 말고 들어가면 3년 사이에 세자 대군과 모든 부인을 모셔올 사람이 있으니 부디 안심하여 무사히 가거라 위로하더라. 자, 조국을 떠나는 안타까움은 이제 김상언의 우곡시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게 이 무렵에 나온 시고, 돌아온 여자들은 이제 환양녀라고 했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포로자식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아주 극악한 욕으로 사용하는 그 환양년과 포로자식이 이때 만들어진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욕설이야. 환양년하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여자를 환향녀라고 해. 그 다음에 이제 포로자식이 호로자식이 된 거야. 포로로 끌려간 사람. 이게 이제 국군이 불행해서 일어난 일인데 어쨌든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욕설이야. 그래서 그 명량이라는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 그 호로자식이라는 욕이 나오는데, 그거는 역사적 검증에 의거하면 잘못된 욕설이야. 임진왜란 때가 아니고 병자호란 이후에 만들어진 욕설이라고. 이 임진왜란 때 그 공세운 일반 그 장군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들의 노고를 모르면 호로자식이다, 이런 대화가 나와. 명량 영화 맨 장면에 보면은. 근데 역사적 검증 과정으로는 이제 그때 등장할 말은 아니다라는 거. 자, 첫 번째 문제 가보자. 철저히 제2시문에 근거하라. 이거를 통해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은근히 까다롭다. 1번 용골대는 박씨 부인의 초인적인 능력을 보고 싸움을 포기하였습니다. 맞죠? 이 임금이 용골대에게 항복 문서를 써준 사실을 박씨 부인은 분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남한산성에서 패한 분을 10,000분의 1이나 풀겠다. 용골대의 머리에 오칠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귀본은 용골대를 불러 박씨 부인이 있는 곳은 침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 용골대의 내면 중에 나오죠. 리을 다음 문장. 당초의 귀비 분부하시되 조선에 신인이 있을 것이니 부디 20에게 후원을 범치 말라 하셨었다. 사, 용골대는 울대가 박씨 부인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를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할 수 없었죠. 박씨 부인은 용골대가 세자와 대군을 볼모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세자와 대군이 아니라 왕비야, 왕비. 역사적으로 왕비는 끌려가지 못했습니다. 끌고 가지 못했다.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은 볼모로 잡혀갔었죠. 자, 첫 번째 문제 5번을 답으로 할 것. 두 번째, 보기를 참고할 때 위글 이후에 사건 전개에 반드시 밝혀져야 할 내용. 모파상은 소설이 인과관계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다면 독자의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소설 전개의 필연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비줄과 소설 전개의 필연성 강조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불의의 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매일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사건을 전개시켜 나가다가 주인공이 머리 위에 떨어진 돌을 맞고 죽는다든가 그를 마차 바퀴 밑에 깔리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우연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근대 소설의 특징이야. 1번 박씨 부인이 싸움에 진 골대를 죽이지 않은 이유. 자, 내 인명을 살해함을 좋아 아니하기로. 자, 생명존중 사상이 박씨 부인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1번은 이 조선 국왕이 골대 형제에게 항복 문서를 써준 이유. 요거는 이제 제시문 이전에 밝혀졌을 내용이야. 그 줄거리하고 제시문 사이. 남한산성에서 삼전도의 굴욕이 있죠. 항복했습니다. 3. 박씨 부인이 개화로 하여금 골대를 상대하게 한 이유. 역시 이전 내용입니다. 이거는 개화는 박씨 부인의 시비야, 시비. 박씨를 대신해서 용골대 형제를 굴복시키는 인물이다. 4. 박씨 부인이 골대에게 임경업 장군을 만나라고 한 이유. 그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다고 봐야겠죠. 어떤 계획인지 밝혀줘야 합니다. 자, 임경업 장군이 한 번 더 혼내줍니다. 그래서 임 장군으로 하여금 혼내주려는 계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4번 답. 골대가 박씨 부인에게 울대의 머리를 내어달라고 한 이유는 제시문에 있습니다. 박씨 부인에게 복수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우의 머리라도 갖고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제시문에 있는 거 지우고
자, 제시문 이전 내용 지우고 제시문 이후 내용이니까 4번을 답으로 한다. 골때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모르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이 부분입니다. 임경업 장군을 보고 가라. 자, 세 번째 문제 가자. 보기는 윗글과 관련 있는 연표를 조사한 것입니다. 보기를 첨부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다. 1636년 인조 14년 병자년이다. 2월달 청에 사신 용골대가 왔습니다. 홍익한이 용골대의 목을 벨 것을 주장합니다. 자, 윤집, 오달제, 홍익한 이분들을 이제 사막사라고 해. 끝까지 청나라와 전쟁을 할 것을 주장했던 윤집, 오달제, 홍익한. 뭐 절개에 있는 충신들로 봅니다. 3월 20일을 남한산성 수호사에 임명하였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용골대 형제가 청군을 이끌고 침입하였습니다. 자, 임경업 장군이 지키는 의주 백마산성을 우회하여 한양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임경업 장군하고 맞닥뜨리면 싸움에 지니까 1637년 인조 15년 정축년이다. 강화도가 함락되었죠.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요게 1번 선택지야. 청군이 철수하였습니다. 소현세자, 복림대군 등이 청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2월에서 4월 그게 5번 선택지 관련이다. 1. 1637년 1월 강화도 함락 전후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형성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화도가 함락되어서 이제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2. 이시백이 아니라 그 부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은 당대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죠. 남존여비 시대인데 여성 주인공이다. 3. 임경업, 이시백, 용골대 등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들을 등장인물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 조선이 청에게 항복한 사실을 부정하였다. 자, X해. 자, 1번하고 충돌이죠. 1번하고 4번 충돌. 조선이 청에게 항복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이 조선에게 항복한 것 역시 X합니다. 박씨 부인에게 복수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정도야. 5번 청군의 철군 2달 후에 세자와 대군이 볼모로 잡혀간 역사적 사실과 차이가 납니다. 철수할 때 잡혀가는 것으로 설정했다라는 것. 세 번째 문제 정답을 4로 할 것. 자, 네 번째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요걸 별표를 치고. 자, 3번은 그냥 과장법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5번은 일종의 엽기야, 엽기. 원수의 머리로 술잔을 삼았다. 전율적이고 기괴하다라는 것. 자, 기억은 허물을 벗고 절대가인이 되었다. 이것도 기괴한 내용이죠. 사실 파충류들이 허물을 벗는데 이게 참 기괴한 내용이니까 판타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2번, 4번 전기적 요소, 박씨 부인의 능력, 주문을 외웁니다. 자, 비현실적인 요소가 2, 4. 1번하고 5번은 기괴한 내용이고 5번은 이제 좀 전율적인 내용이기까지 해. 그런데 3번은 그냥 단순한 과장법 이렇게 정리하자. 산천이 울었다. 백성의 울음소리, 산천이 움직이더라. 백성의 통곡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야. 자, 네 번째 3번으로 가자. 다섯 번째 문제. 윗글에 나타난 용골대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다가 꼬리를 사리죠. 업신여기고 욕보이려고 하다가 박씨 부인의 조화를 보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난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유유자적 X. 속세를 떠나 속박 없이 자유롭게 마음 편히 살다. 이게 유유자적이야. 2번 답. 호언장담하다가 자, 말이죠. 호언장담. 호기롭고 자신있게 말하다. 구차한 말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뜻을 이루지 못해 난처해야 합니다. 울기만 하죠. 위풍당당하던 기가 꺾이어 주변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퇴군합시다 하니까 물러나죠. 해치려던 사람에게 오히려 살 길을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자, 요건 쉽다. 다섯 번째 문제는 바로 2번을 답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올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작품 2개, 위춘풍전하고 박시전을 살펴봤는데 일단 가능성 높아. 특히 박시전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처럼 간다면 당연히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작품이고, 이춘풍전 역시 전체적으로 여성의식 성장이 반영된 내용들이 이제
숙향전도 있었지만 홍계월전, 서동지전 이것도 역시 출제 가능한 작품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시험을 받고 이건 변형 문제야 변형 문제. 그래서 여기 10문제 중에 이제 하나라도 틀렸거나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제시문에서 철저하게 정답을 찾도록 해요. 요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요소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질문에 일단 10문제 중에 몇 번? 7번에 7번 문제 보세요. 7번에 10번에 2번 당대 양반 지배층의 모순. 준풍의 아내가 아니야 허생도 장사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조선 후기 때 임진왜란 이후 때 특히 병자호란 이후 때는 신분질서가 완전히 막 섞여버려. 상업도 할 수 있었어. 근데 여기 옷 입은 거 보면 갓 망건 의복 칠해하여 이걸로 보면은 양반인 게 확실한데. 그리고 상민한테 춘풍의 아내가 상민인데 비장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야. 그래서 양반의 집이야. 양반의 집인데 이제 큰 돈을 벌려고 장사를 했다라는 것은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자 10번 문제 보세요.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허위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 비판이야. 결국 양반층, 양반 지배층이야. 무능력하고 방탕한 인물도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이건 박지원, 연안 박지원의 양반전도 유사하다. 아무 일도 못해 양반은. 그냥 백면서생이거나 책상 물림이야. 젖비린내 나는 구상유치 세상 물정 모르는 인물들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1번하고 2번 같이 봐줘야 돼. 남성 이주의 가부장적 권위의식은 여전히 있죠. 그래서 유교적 이념이 작품에 반영되었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반영한 게 아니라 1번에서 2로 화살표 무능력하고 방탕한 인물을 등장시킨 거야. 무능력한 인물을. 그래서 당대 양반 지배층의 모순,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양반 지배층인데 무능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방탕하기까지 하다. 근데 그 방탕한 양반의 용부가 요건 이제 여자가 여성의식 성장이고 우부가가 또 그런 작품이 있어. 양반인 거를 믿고 패가망신하는 거야. 고리대금업도 해 양반들이. 우부가도 그런 작품의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 그 10번에 2번 선택지 우부가 이렇게 참고로 적어주면 돼. 질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생들의 반응 문제는 제시문과 주제 일치로 가줘야 돼. 그래서 1, 2 연관되고 4, 5 연관이 되고. 근데 3번의 그 이상세계, 이상사회에 대한 작가의 소망은 무릉도원이라든가 율도국이나 빈섬, 허생전의 빈섬처럼 이상향 이게 나와줘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행복한 결말은 맞고 여성의식 성장, 여성도 남성 못지않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남녀평등, 뭐 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딱 거기까지 진취적, 적극적 여성상 제시, 능력 있는 여성상 제시야. 허위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는 대목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또 질문. 자 어쨌거나 반드시 풀고 어려운 문제 수업 듣때 항상 이거는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 분명하게 9월이 어렵거나 수능이 어렵거나 6월보다 쉽게 낼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건 가장 쉬운 거니까. 그래서 6월에 안주하지 말고 더 어려운 문제에도 실력을 키우기 바랍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